혹시 5월에 길을 걷다가 나무 한가득 소복이 쌓인 눈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모습에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팝나무예요. 오늘은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무에 담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무에 밥이 열렸어요.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는 정말로 하얀 쌀밥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바로 이 따뜻하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참 신기하죠? 매년 봄이 되면 우리는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팝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와 하고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냥 예쁘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나무가 가진 특별한 매력,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나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팝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팝나무는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교목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가을에 잎이 지는 키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학명이 키오난투스 레투스인데 이게 눈처럼 하얀 꽃이라는 뜻이래요. 이름 정말 잘 짓지 않았나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아파트 8층까지도 자랄 수 있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나무랍니다. 이팝나무의 진짜 매력은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확 느껴져요. 멀리서 보면 그냥 뭉게구름 같던 콧송이가 코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늘고 긴 실 같은 꽃잎 4개가 모여서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거든요. 정말 섬세하죠? 이 구조 덕분에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꼭 눈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잎은 타원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나고요. 가을이 되면 까만색의 작은 열매도 열립니다. 이팝나무도 사람처럼 취향이 아주 확실합니다. 좋아하는 환경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햇볕은 잘 들면서 흙은 깊고 또 물기는 촉촉하게 유지되는 그런 비옥한 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계곡이나 개울가 근처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팝나무는 꽤 강인한 편이에요. 추위에도 강하고 도심의 공해나 바닷바람까지도 잘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로수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팝나무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똑같은 가로수라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꽃이 피는 풍성함이 확 달라진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팝나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요, 계절의 시간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함께 녹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팝일까요? 이 독특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하고 관련이 있다는 설이에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 무렵에 꽃이 활짝 핀다고 해서 입하목이라고 불리다가 이게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모양에서 왔다는 설입니다. 나무 가득 핀 하얀 꽃이 예전에 귀한 손님에게 내어주던 고봉쌀밥, 즉 이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밥나무가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하지만 이 이름에 얽힌 전설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더 애틋해집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보릿고개 시절,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라던가 굶주려 죽은 아이의 무덤에서 이 하얀 꽃이 피어났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옛 어른들에게 이팝나무는 그냥 예쁜 꽃나무가 아니라 배고픔의 서러움과 동시에 제발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하는 풍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나무였던 거죠. 세 번째는 이팝나무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 직접 손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보면 이팝나무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미술 놀이인데요. 먼저 도화지에 나무기둥이랑 가지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면봉에 흰색 물감을 콕 찍어서 가지 끝부분에 톡톡톡 찍어주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꽃을 막 흩뿌리는 것보다 가지 끝에 풍성하게 뭉쳐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팝나무 느낌이 확 살거든요. 이번엔 이팝나무 꽃의 그 섬세한 결을 표현하기 딱 좋은 활동입니다. 얇은 종이를 길게 잘라서 십자 모양으로 붙여 꽃을 하나 만들고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실로 매달아 모비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이팝나무 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팝나무가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기억의 나무로 자리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에게 이팝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달력이자 그의 농사를 알려주는 예언가 같은 존재였죠. 이팝나무의 꽃이 풍성하고 하얗게 피면 아,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하고 꽃이 드문드문 피면 아이고, 올해는 흉년이 들겠네 하고 점을 쳤다고 해요. 이게 사실 꽤 과학적인 게 이팝나무가 꽃을 피울 때 강수량이 벼농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자연을 통해 미래를 읽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는 이미지는요,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5월에 만개하는 이 하얀 꽃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고 나누었던 그 주먹밥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팝나무가 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기억까지 품게 된 순간입니다. 이팝나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견뎌온 이팝나무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어요. 무려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김해의 이팝나무처럼 말이죠. 이 나무들은 한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묵묵히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봄에 피는 다른 하얀 꽃나무들이랑 이팝나무, 볼 때마다 헷갈리셨죠? 이제 절대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이름 때문에 제일 헷갈리는 조팝나무. 이건 아예 나무가 아니라 우리 허리춤 정도 오는 작은 관목이에요. 체급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산딸나무는 우리가 꽃잎이라고 생각하는 그 커다란 흰 부분이 사실은 꽃을 받쳐주는 포엽이라는 잎이고요. 마지막으로 떼죽나무는 꽃이 마치 하얀 종처럼 아래를 향해 주렁주렁 매달려 피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환하게 피는 이팝나무와는 방향만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팝나무는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아주 여러 겹의 이야기를 가진 나무라는 거죠. 멀리서 보면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었다가 가까이 다가서면 섬세한 실타래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네 삶과 희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숲은 매년 봄 이팝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하얀 문장 하나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그저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며 읽을 수도 있고 한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읽어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팝나무를 마주치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니? 라고요. 여러분만의 의미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